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황신모 전 청주대학교 총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파워 인터뷰에는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청주대학교 총장 황신모입니다. 지난해에는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한 해에 마음 고통도 심해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해에 밝은 새해 태양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격동의 시대를 넘어서 새해에 밝은 미소로서 새해를 맞이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총장님도 지난 12월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출마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미래 희망의 충북 교육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빠르게 다가올 지방분권시대, 네.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기본 교육에 있어서 기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사전 단계로 네. 충북 교육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충북인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북 교육 가족의 지금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네. 화합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충북 교육이 개혁을 해야 되고 예. 또 화합과 통합의 길로 가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예, 어떻게 교육 개혁을 해야 되는지 또 교육 가족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화합과 통합을 해야 하는지. 네. 예, 충북인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북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 프로젝트라든지 네. 또 실력 향상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성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또 실력도 향상시키고 또 인재 양성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이 교육 가족에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 교육 가족의 신뢰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 교육 가족의 대화합과 또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궁금해요. 교육 가족의 신뢰 프로젝트, 뭘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교육의 주체가 이제 교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교사의 교권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실력 향상 또 인성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이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도 네. 이제는 교육 주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을 위한 학부모가 학교 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네. 프로그램도 우리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고 사실 사교육에 많이 이렇게 네. 매달리는 실정이긴 한데 해결 방안이 지금 사실은 약간 좀 이상적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교사의 교권이 회복돼야 됩니다. 네. 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요. 네. 그리고 교사들의 실력과 또 교사들의 인성, 또 가르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교육에 적용되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에서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셔서 충북 교육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요즘 이 교육감 출마 예상자들을 두고 보수와 진보로 나누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 기본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시각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보수 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치로 봤을 때 사실 자유는 보수의 가치죠. 네. 그리고 평등은 우리가 보통 진보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은 보수의 가치고 소득 분배는 또 진보의 가치다. 네, 복지 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 이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자유의 가치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로운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보수와 진보가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로 접근을 하면은 저는 뒤떨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실 4차 혁명 시대 또 융합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사고의 교육자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선 집중 파워 인터뷰 황신모 전 청주대학교 총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를 앞두고 6.13 지방선거에서 교수님의 당선 가능성과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여기서 당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민들께서는 저와 같이 전문 지식과 또 다양한 방면의 실력과 또 경험을 쌓은 사람을 선택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능공으로도 일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해병대 자원입대해서 만기 제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사판에서 막일도 해봤고요. 그리고 가정교사, 야학교사, 또 학원 강사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일해봤고요. 또 연구원에서도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가 돼서는 학과장서부터 또 각종 처장, 그러니까 처장이라 하면은 3처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을 했고요. 또 경상대학장을 했고 부총장, 총장, 그래서 학과장으로부터 총장까지 다양한 학교 행정을 두루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경영에도 참여를 해봤고요. 또 논설위원, 그리고 방송사 MC로도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민사회운동도 주도해 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3명의 개성이 강한 자식을 교육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는 교수님이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이론에 충실한 학자의 길을 걸어오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해 오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분야 하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경영도 하시고 방송 출연도 하시고 너무 바쁘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시간 분배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신문사 논설위원을 할 때 제가 이슈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만들어내면은 방송사에서 그 이슈를 가지고 또 토론을 하고 또 그 토론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하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또 지역에 어떠한 현안이 있을 때 거기에 대안을 제시한 적도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 교육의 현안을 하나만 더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안 가운데 하나가 충북 과학고 인근의 축사 문제인데 이건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충북 과학고등학교와 또 대단히 축산단지는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을 대단히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학고가 이전을 하든지, 하나는 대단히 축산단지가 이전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같이 양립은 못한다. 예, 왜냐하면은 대단히 축산단지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15개 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사를 짓고 있다든지 또 축사 허가를 맡은 그러한 축사까지 합하면은 33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그 소를 키우는 축산단지가 되는 셈이죠. 33개의 축사가 거기에 집중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그 겨울이니까 그렇지 여름 같은 때는 악취가 대단히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이 심각한데요. 이제 학생들이 거기는 기숙을 합니다. 과학고등학교 학생은 전체가 기숙 학생인데 이 학생들이 새벽이면은 우리가 소울음 소리 하면은 아주 낭만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많은 소가 그 소울음 소리를 내면은 학생들이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공부도 할 수 없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없는 또 공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단히 축산단지를 거기에 조성하게 된 원인도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축사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기준도 그 학부모들 말씀을 빌면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보는 그런 시각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책이라든지 또 그 학부모들과 공유하려는 의지라든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방치하는 이 학부모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또 각종 시위를 한다든지 자기 주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교육청은 그냥 방치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 교육감 체제 하에서 환경을 대단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학습센터도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축산단지 이건 바로 환경의 문제, 교육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책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럼 충북 과학고가 이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축사가 이전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 과학고의 이전 문제라든지 또 축사의 이전 문제도 정상적인 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 허가를 받고 축사를 이제 건축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축사 단지와 과학고가 양립해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 예산 문제 또 당사자와의 그 합의 문제 이런 것들과 얽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 문제를 해결을 이해관계 당사자, 특히 학부모, 또 축사단지 소유자, 또 시, 교육청, 그리고 전문가들, 또 시민들, 시민사회단체 이런 객관적인 그러한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를 하고 또 객관성이 있는 그러한 그
공공의 그러한 단체들의 대표가 참여를 해서 또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해결책은 없지만 공론화시켜서 좀 더 다양한 의견에 따라서 예. 지금 이 축사 문제를 해결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예, 공론화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밀하고 종합적인 그런 분석을 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밖에 시급히 지금 충북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점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좀 짚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교육하면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바른 인성 교육이죠. 네. 그 다음에 학력을 신장하는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 시민으로서의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른 인성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충북 교육은 너무 이념 편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주의적, 실용주의적 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력에 학생은 결국은 실력을 높여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학력 신장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행복 씨앗학교, 다시 네. 얘기하면 혁신학교 같은 것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일반 학교는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한 그 행복 씨앗학교, 지금 현재 교육감 체제에서 운영하는 행복 씨앗학교는 22.3%입니다. 그래서 10배가 넘습니다. 11배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한 그러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성과를 거둔 학교도 있다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학력 저하 문제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복 씨앗학교, 혁신학교에 대한 정밀한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총장님 같은 경우는 뭐 공업고등학교 졸업하시고 해병대 경영하시고 막노동도 해보시고 다양한 인생 스펙트럼이 있긴 하지만 교육감 후보로서는 사실 교사 출신을 선호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예, 초, 중학교 학생들의 실정 파악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교사 출신의 교육감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일부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서울의 교육감은 대학 교수 출신 아닙니까? 경기도는 대학 총장 출신이고요. 부산도 대학 교수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대구도 영남대학교 총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 출신이 교육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교육감으로 적합하다 하는 것은 일부의 시각이고 일부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현재 이 교육감으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교사 출신이든 대학 교수 출신이든 뭐 대학 총장 출신이든 예를 들어서 뭐 의원 출신이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행정 능력, 경영 능력 그리고 현 시대에 요구하는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감으로 출마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교육행정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출마 후보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우 교육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보수, 중도, 진보라고 나누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김병우 교육감은 진보 쪽이어서 현직 프리미엄의 이 보수, 중도가 단일화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단일화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일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도민들께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몇몇 단체라든지 몇몇 기관에서 단일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인사,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단일화 문제를 제기하고 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어떤 후보는 1년 내내 선거운동을 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후보는 50일밖에 안 된 후보도 있고, 그 교육감이 이런 네. 출마를 하겠다고 한 이렇게 행동이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뭐 며칠밖에 안 되는 후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마지막 승자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우리가 단일화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실 이 단일화를 해야지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또 마지막 경쟁력 있는 후보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논객들이 뭐 우리 충북에도 논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평가 지표를 만들어야 되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그럼 선거를 치르게 되면 처음 도전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선거 기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가족과 지인들, 특히 아내분의 응원이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교수하시지 왜 나오냐고 아내분께서 말씀하시진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집사람이 처음에는 그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라는 것이 특히 교육감 선거는 네. 충청북도 광역 전체 선거이기 때문에 또 도지사 선거는 정당이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선거하기가 훨씬 편한데 교육감은 개인적인 조직에 의해서 네. 또 개인적인 역량에 의해서 이거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네.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10여 년 전부터 교육감에 대한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 준비는 하고 계셨네요. 마음속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교육감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충북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최근에 와서는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디지털 시대, 네. 또 지식 산업 시대, 또 융합 시대, 또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어떠한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이 문제를 그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이 문제의 해결 능력을 기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지식하면은 사실은 그 사실이라든지 진리의 바탕을 둔 그러한 그 지식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지식은 네. 유용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교육적 지식입니다. 또는 이러한 지식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지식이라는 개념하고 현재의 지식이라는 개념이 이것이 변화되고 있다. 지금 현대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모님 응원하신다고요? 예. 지금 현재는 집사람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인사해 주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그 선거에 아마추어가 이러한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이념의 덫을 씌운다든지
또 정치적인 논리로 교육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후보의 정책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개혁을 통해서 충북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해서 충북인의 자존심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충북에서 인근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런 학생이라든지 학부모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육에 열정적인 학부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충북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 주민이 충북으로 이주해 오는, 그래서 충북에서 정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충북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오늘은 황신모 전 청주대학교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